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 6절 화재보험과 집합보험. 이제 손해보험에서 이제 개별 보험에 대해서 이제 화재보험만 우리 시험보험이 들어가고요. 이 집합보험은 이제 여기 화재보험 파트에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내용 간단합니다. 자, 그럼 화재보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법조문 잠깐 보죠. 화재보험. 네. 화재보험계약 보험자는요, 화재로 인해 생긴 손해. 자, 당연하죠. 손해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화재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는 생긴 손해. 이것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왜냐? 보상해 주는 게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요. 또 보험자한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손해보험 파트에서 이제 증권이 있었죠. 그 증권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있고요. 화재보험에는 추가로 이거 쓰는 게 있어요. 자, 예전에 우리 앞에서 보험증권 필수 기재사항 있잖아요. 자, 그거 외에 그러니까 여기 있죠. 자, 여기 제666조의 그 사항의 기본사항이고 여기에 추가로 화재보험 쓰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냐? 건물을 보험의 목적을 했을 때는 그 소재지 구조 용도. 그래서 소구용 이렇게 외우시고. 동산입니다. 동산할 때는 그 존치한 장소, 상태, 용도. 자, 그래서 장상용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건물은 소구용, 동산은 장상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험 가액을 미리 정했어요. 화재보험. 그래서 이걸 정했을 때는 그 가액을 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화재보험만 추가로 3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화재보험은 이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이제 재산상 손해 보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생활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다음, 자, 그럼 화재보험 계약의 요소는 당연히 보험사고는 화재고요. 이때 화재는요, 불. 그러니까 이때 불은 뭐냐면 연소작용 얘기하는 거예요. 연소. 그러니까 불에 타서 발생한 화재를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열에 의한 것은 보상이 안 돼. 열에 의해서 녹아내렸다. 이것은 화재보험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자, 연소. 불에 타는 걸 의미한다는 거. 자,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은 다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산, 부동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동산이라면 특정되든 집합이든 상관이 없다. 네. 다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참고로만 보세요. 추가수 참고. 자, 우리가 보험증권에 기재해야만 보험 목적, 다시 말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특히 돈입니다. 통화나 유가증권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기금속 돈이 되는 것은요. 그 집에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 우리 집에 금덩어리 10kg가 있는데 화재로 다 녹아 없어졌다. 보상해달라. 그럼 보험회사가 해주겠어요? 아니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자, 보험증권에 기재해야만 된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피보험이.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피보험이 할 때 배웠죠. 자, 동일한 보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주택이라 하더라도요. 자, 이게 주택입니다. 화재보험 가입했어요. 그런데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자, 얼마든지 여러 개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피보험 이익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피보험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요. 이건 소유자, 그 물건 소유자 목적을 한다는 게 이제 통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증권입니다. 자, 이건 추가로 이제 화재보험 증권인데 일반 증권에 추가로 기재하는 거. 자, 이거 자, 소구용, 장상용, 그리고 보험 가액 정했을 때 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책임인데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험 보편의 원칙입니다. 여기 반대로 자, 개별 위험이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재보험은요. 위험 보편의 원칙입니다. 자,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화재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가 따지지 않고 손해를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폭발이 됐건 파열이 됐건 지진이 됐건 직접적인 손해는 화재보험에 담보되진 않지만 이들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생겼다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그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책임지지 않고 다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개별 위험의 원칙이란 말은 뭐냐? 특정한 원인에서 발생한 화재 그것만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이상은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나 묻지 않고 다 해준다. 그래서 위험 보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법이나 약관이나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화재의 원인을 한정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약정으로. 자, 그렇지만 약관으로 지진 폭발 등의 화재를 제외하는 경우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따로 약정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만 보상해 주기로 합니다. 라고 특약으로 또는 약관으로 정했다면 그것만 보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약정이나 특약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약관도 없다. 그러면 원인 묻지 않고 책임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법정 면책 사유가 있죠. 특히 화재는요. 그렇죠. 계약전의 피보험자 고의 중과실로 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지죠. 보험금 타려고 화재 불 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과실은요. 특약으로 이거 보상해줘요. 우리 화재가 어때요? 대부분 중과실이에요. 가스불 켜놓고 깜빡했어요. 이런 게 다 중과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을 내려고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그건 고의니까 당연히 책임 안 져요. 근데 대부분의 화재가 뭐예요? 중과실이거든요. 그럼 이거 보상 안 해주면 누가 화재 보험 가입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중과실 같은 경우는 다 합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도 어때요? 중과실로 다 사고 내잖아요. 근데 그걸 보상 안 해주겠다? 누가 가입을 안 하죠, 보험.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중과실은요, 대부분 보상해주는 쪽으로 또 해줍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일단 우연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을 됩니다. 의도적으로 질렀다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약자는 고의 중과실로 발생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 그때는 이제 번복이 되고 면책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또 전쟁 기타 별난으로 생긴 때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전쟁통에 폭탄이 떨어져서 불이 났어요. 자, 이런 경우는 보상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도 보상받고 싶다. 보험료 더 내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하자 이런 것도 면책이죠. 자, 손해배상입니다. 자, 보험인데 그러면 당연히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상당. 그러니까 그 손해가 화재로 발생한 손해여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원인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화재 시 다른 곳으로 대피시켜 놓은 물건을 도난당했어요. 그럼 이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이거.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불에 타게끔 놔둬야 됩니다. 괜히 꺼내놨다가 그거 억울해요. 예. 불에 타면 손해보상을 받는데. 자, 그리고 화재 일어난 건물 수리에 지출한 비용, 그리고 철거비 또는 폐기물 처리 이런 건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해서 보상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잖아요. 그 다음, 자, 소방손해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손해 방지나 경감 의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감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건 당연히 책임져야죠. 보험회사가. 네, 공익 차원에서. 자, 이제 집합보험 보겠습니다. 자, 집합은요. 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이제 피보험자 가족과 사용인, 한마디로 이제 직원이 있다면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물건도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 화재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전체 이거 집합으로 모든 걸 다 한마디로 이제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피보험자 가족,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또 사용인이란 말은 혹시 이제 뭐 집에서 도와주는 일꾼들 있잖아요. 예전에 뭐 파출부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렇게 일손 도와주는 이런 분들 같이 다 뭐야 목에 포함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가족이나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합 전체가 다 보상이 되게끔 이렇게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동전이란 말은 앞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86조 이 법조문은 이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이 여기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 보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돼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물건 어때? 뺐어요. 반출하고 또 다른 물건을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또 물건 빼고 또 다른 물건 넣어놨어요. 그럼 계약 체결 시 물건이 아니잖아요. 바뀌었죠.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떠냐? 사고 발생 당시 그 창고 같은 데 있었다면 그것은 다 어때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걸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고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물건 들락날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일일이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자, 현존한 물건은 포함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집합보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가지 물건의 집합물을 목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재, 창고, 물건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화재보험에 이 규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집합보험은 화재보험이 운송보험, 적하해상보험 이런 거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보험에도 이제 단체보험과 같은 것이 있지만 뭐 동산화 재보험이 가장 많이 이용됐는데 자, 이것은 그렇게 신경 안 쓰세요. 이 말은. 자, 그러면 이제 집합보험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보험과 총괄보험인데요. 자, 특정보험 말 그대로 운송 중에 있는 화물처럼 보험의 목적이 뭐야? 특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송 중에 그 물건 그것만 이렇게 보상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총괄보험은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처럼요.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교체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자, 이것을 우리가 예정하잖아요. 창고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런 동산보험의 목적이 집합물이다 그러면 자, 드나드는 물건 있잖아요. 이렇게 수시로 들락날락하니까 특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특정 보험처럼 이런 식으로 자, 다른데 실제로 이제 예정보험 형태로 이제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되는 것처럼 자,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보험은 특정된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이렇게 이제 총괄 보험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락날 하더라도 자, 그냥 그것도 현존하고 있는 그 상태라면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상보험입니다. 특정보험은요, 집합물건 일괄의 보험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합물건 특정된 거를. 자, 그랬을 때는 피보험자 가족과 사용인 것도 다 포함된 것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 가족이나 피보험자 관계로 보험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에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인들도 말하자면 보험자에게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이제 대신 피보험자가 아닌 그 가족과 사용인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니까 일종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처럼 취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총괄보험입니다. 자, 집합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자, 이렇게 수시로 교체되더라도요.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한 것. 자, 현존한 것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보상을 해준다. 자, 효력입니다. 자, 그럼 집합보험의 효력인데 자, 집합보험에서요. 보험의 목적 일부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자, 이제 일부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에 대해서 고지 안 했다고 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기하자는 게 있으면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험계약에 포함된 것처럼 보겠다. 일종의 그 얘기예요.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중부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부정이니까 반대로 하면 긍정이란 얘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란 사정이 없는 한 그랬잖아요. 그 고지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해야만 해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계약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고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보험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다. 그 다음 보험의 목적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우는 이번에는 그럼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 목적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자, 항상 믿지고 장사하는 거 없다. 이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 살펴봤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